안녕하세요. 2020년 영어, 21년 중국어, 22년 일본어까지 총 3가지 언어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레페입니다. 올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꿀팁들을 다 방출할 예정이니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품 없지만 지금부터 PPT 화면으로 말씀드릴게요. 3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스크립트 작성법 그리고 면접장 분위기 정도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사용한 스크립트 작성법 그리고 면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과 지방에서 총 3번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지방이 좀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면접을 다시 보는 분들 중에는 이번에는 대전에서 면접 보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서울보다 지방에서 시험을 볼 때 면접장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본 면접은 상막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방에서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면접은 항상 3분의 심사위원분이 계셨고 듣기로는 관광통역 안내사 베테랑 선배님, 여행사 관계자분, 관광학과 교수님, 한국관광공사 직원분 이렇게 심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 언어 교수님, 관광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직원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을수록, 꼬리 질문을 많이 받을수록 저에게 어떻게든 더 질문을 하셔서 합격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서울에서부터 질문은 딱 3가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면접 시간이 총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시간에 맞추어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게 스크립트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관광통역 안내사 관련 카페에서 시험 후기를 보고 작년 기출문제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후기에 1번은 다크투어리즘, 2번은 생태관광 이렇게 써 있어도 심사관님은 그렇게 짧게 단어식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150개, 200개 정도의 문제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합니다. 자기소개, 유네스코, 관광자원, 임기응변, 생각문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가이드의 자격, 자질, 노력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 예컨대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소개에 따로 분류를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련된 것은 유네스코 카테고리에, 그리고 5대궁이라든지 한류란 무엇인가, 한류 드라마 촬영 장소, 사물놀이 마이스, 코리아 유니크 베뉴, 생태관광 등등등 관광자원과 관련된 것은 전부 관광자원에 분류를 합니다. 손님이 한 명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 여권 잃어버렸을 경우 등등의 불시착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은 임기응변 카테고리에,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예컨대 한국 관광업의 문제점, 남북 관계가 미치는 영향 등 이러한 문제는 또 별도로 이제 카테고리에 넣어둡니다. 제가 작년에 다크 투어리즘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이 무엇인지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다크 투어리즘을 체험할 수 있는 곳 3곳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곳 중에 한 곳, 본인이 가본 곳이면 가장 좋고요. 관심 있는 곳 한 곳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관광통역 안내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운이 좋게 관광통역 안내사에 합격을 한다면 한국 관광업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기소개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요런 내용들을 혹시 준비가 살짝 부족해서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짧았던 답변 뒤에다가 화제를 전환하면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것도 저는 매 시험마다 꼭 3문제를 받았다면 3문제 중에 1문제는 일부러라도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폼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이런 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외웠을 때 이제 키워드만 따로 이 폼에다가 기록을 해서 따로 이제 키워드만 보고도 읊을 수 있게 공부를 해 나갔고요. 그리고 공부한 날짜, 정확하게 외운 날짜를 따로 기록을 해서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도 항상 체크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A4 용지를 한 장 만들어서 시험 당일날 지참했었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 때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고요. 오디오 가이드, 그리고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그리고 시중에 있는 교재를 참고를 했었습니다. 시험까지 앞으로 3개월여 남았잖아요. 관광이란 분야가 아무래도 굉장히 의식주를 포함한 넓은 분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목을 깊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넓게 많은 문제를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크립트 연습은 유료 과외 어플을 통해서 했고요. 시험이 거의 임박했을 때는 하루에 5시간 정도까지 선생님들과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문법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도 문법을 수정할 때 그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스터디는 저랑은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꼭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거나 정말 조금 공부가 부족했던 그런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감독관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너무 긴장이 돼서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면접이 끝난 뒤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해당 외국어로 계속 연습을 하셔서 실제로 시험 당일날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셔도 조금 긴장하는 상태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매 시험마다, 매 면접마다 제가 꼭 사용한 게 사실 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스크립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자기소개를 작성을 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